이번 시간에는요, 이벤트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최를 하다 보면, 야,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 정도는 좀 들어보면 다음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연 하나는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미노 피자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 스토리와 그리고 그 응용법을 같이 한번 묶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태근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조금씩 지쳐가는데 박수도 좀 쳐가면서 하시죠. 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페이지에서 팬 한 명을 모집하는데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기업들이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보통 한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통계로 본 건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광고를 진행해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가 보통 한 클릭당 이제 페이스북 광고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좌측편에 보이시는 것들이 광고들인데, 보통 뭐 이제 키워드 별로 조금씩 틀려지긴 하는데 보통 한 400원 정도 해요. 4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광고를 좀 진행했을 때는 2명이 클릭을 하면 한 명이 팬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팬 한 명 모집하는데 비용이 한 800원 정도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팬들이 얕아져가지고, 유저들이 얕아져가지고 라이크 누르는데 굉장히 좀 인색해졌어요. 그래서 3명이 클릭해야지 1명 정도가 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측정한 건데, 그래서 키워드가 예를 들면 자기가 400원 정도 되는 키워드 광고를 한다고 쳤을 때 보통 한 1,2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400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보통 그냥 한번 광고 내려고 측정을 해보면 보통 한 500원 정도 해요, 다. 그러면 보통 한 1,200원에 1,500원,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아까 살펴봤던 뭐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뭐 살펴볼 필요가 너무 먼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좀 그래도 페이스북 팬 좀 있다 하는 그 기업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기업은 이제 도미노 피자인데요. 도미노 피자가 한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팬 페이지 숫자로는요. 지금 한 17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도미노 피자는 참 많은 이벤트를 해요. 이 응모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 저도 뭐 응모해 봤는데, 뭐 선물도 주고, 아까 봤던 우리 타임라인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다 하고 막 그래요. 타임라인 이벤트는 쿠폰도 주고, 또 웹 이벤트로는 30% 할인 쿠폰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도미노 피자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지금도 들어가 보면,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냥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막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친구 초대하기 이벤트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미노 피자가 지금은 이 업계 힘으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도미노 피자를 한번, 왜 도미노 피자가 이렇게 소셜해? 지금은 피자보다 팬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수위의 팬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미노 피자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도미노 피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도미노 피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Two Domino's employees facing charges tonight, and this is why a shocking video that hit the web 왜냐하면 이 is 도미노 피자 직원들의 피자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they have turned themselves 찍어서 in as much as 올리고요. charge. News Channel 36 reports Tony Kovac is live now with charging 그래서 지금 on 막 이제 메이저로 And we have a lot of new information about the two people in that video. In fact, within the last couple of minutes, we did in fact get it confirmed that the woman in that video is a registered sex offender from Alexander County. In fact, we just talked to her own mother, who said she's even repulsed by that video. Both of the people in the video now here at the Catawba County Jail getting booked on a charge of contaminated food, and if convicted, could spend 4 months to a year in jail. This is Christy back again. We now know the narrator, Christy, in this disgusting "we're messing with your food" YouTube video at Hanover Domino's Pizza, is Christy Lynn Thompson, who also goes by Christy Lynn Hammonds. And she's got a lengthy rap sheet, including charges for communicating threats and harassing phone calls. Those charges were ultimately dismissed. Michael, the one doing the disgusting antics, is Michael Anthony Setzer. We asked this Domino's why they would hire Christy with her record. The corporate response? Local franchise owners are responsible for hiring. The local answer? Well, we never got one. Meanwhile, Catawba County Public Health inspected down.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위기 사례이면서 또 재미나게 위기 극복 사례로도 또 이게 소개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처음에는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이 직원들이 올려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이제 막 트위터에서 난리가 나서 어떻게 이런 피자를 먹겠느냐. 막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경영진이 대처를 굉장히 잘했어요. 경영진이 24시간 이내에 저 피자가 과연 손님한테 배달됐는지 안 배달됐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24시간 이내에 조사에 들어가면서 36시간 이내에 조사 원인을 밝혀냈어요. 어디 뭐저 남부지방 어디 피자집에서 점원들이 장난쳤는데 그 피자는 배달되지 않았다. 그거를 확인했어요. 도미노 피자가 36시간 이내. 48시간이 됐을 때 그 영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가 그 미디어에 나와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그 피자는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아 배달되지 않았댄다. 뭐 그럼 도미노 피자는 크게 문제 없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또 공정론이 또 일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무마된 그런 내용인데 제 생각으로 이제 도미노 피자가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이제 야 소셜 네트워크가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물음들이 많았어요. 테니스도 잠시 유행 아니야? 뭐 싸이월드 변종 아니야? 뭐 이런 황당한 물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테니스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물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이 마케팅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미디어를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도미노 피자는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호주에서 진행됐던 그 사례인데요. 이제 그 페이스북 유저들이 직접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제 소셜 피자예요. 소셜 피자라 그 자기만의 피자를 만드는 거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기만의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페이지에서 그런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페이지에서 이제 그 직접 이렇게 클릭하면 이 어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피자를 이제 만들 수 있게끔. 보통 그런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셨죠. 어떤 이벤트를 신청하려고 하면 뭐 애퍼바를
요구하고 앱을 이제 허가 단계를 지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나를 대신해서 앱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앱 페이지에 이제 응모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전통적인 이제 앱 페이지 흐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아까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3대 어플 회사에서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었지만 그 어플들에서 못해줬던 어플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탑10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기간 동안 자기 페이지에 많이 등록을 했는가 그런 어플을 순위를 보여주는 어플인데요. 이건 이제 국대 떡볶이, 소스 떡볶이 경쟁이죠.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기네 떡볶이가 더 맛있다고 막 강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페이지에 접속한 인원들이 몇 명이 누가 많이 접속을 했고 활동을 많이 보였는지 이런 걸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어플이고요. 요거 탑10 어플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타임라인으로 전환돼서 메시지 기능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고객들 같은 경우 이제 비밀스러운 어떤 문문이나 좀 이렇게 1대1 상담 같은 걸 원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상담 어플이거든요. 상담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죠. 설치 과정은 아까 인발버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요.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탭페이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자기 관련 사항을 넣고 이제 문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탭페이지에서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예를 들면 다 무료니까 적절히 이제 활용만 하시더라도 훌륭한 페이지가 구축이 되거든요. 이런 기능들 사용 못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타임라인만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 기능들 잘 몰라요, 사실은. 마케팅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이런 알찬 기능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니까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그런, 이제, 이벤트를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탭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탭을 설치해서 이미지를 이제 거기다 올리고,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어플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트위터랑 연결시키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있는 채널의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기능만이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어플들은 요 두 개 어플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어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많은 어플들을 찾아봤어요. 기존에 되던 어플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타임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지금 버그가 많아요, 아직. 이 어플을 설치를 잘 못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어플에서 이 타임라인을 아직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버그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어플은 그래도 지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벤트 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요. 먼저 이제 설치된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온리라이트라는 이런 어플은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플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그냥 상용 무료 어플들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온리라이트라는 이제 어플인데요. 이렇게 형식은 이렇습니다. 팬이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나 텍스트와 팬이 아닌 사람이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텍과 이미지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예를
라이크를 눌러주는 순간 이제 여기 딱 바뀌는 거죠. 이제 전 팬이 돼야지만 응모가 가능할 수 있게끔. 여기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경품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상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패널을 만들어야죠. 패널을 만들어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호감이 있는 사람을 물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감도가 없는 사람을 패널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심도를 또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팬을 만들어야지 또 충성 고객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한번 설치라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치된 건 요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예제로 하는 건데 이게 뭐 팬입니다, 팬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만 해놓은 거고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온라이프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가. 그렇게 되면 요 가운데 앱으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이런 서비스들이 다 해외 서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로딩이 느린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아직 국내에서는 아까 제가 세 개를 알려드렸죠. 세 개 중에 팬게이지는 국내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3대 어플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팬게이지도 지금 이 온리라이프처럼 이런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하는 이벤트 응모할 수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보면 웰컴 탭이라든지 이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좀 빠른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온리라이프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아까 앱으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자기가 설치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선택해 준 다음에요. 페이지를 선택해 주고 추가하겠다고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팬이 아닌 사람한테 보여지는 장면과 팬인 사람한테 보여지는 장면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미지를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미지가 없고 자기 HTML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HTML 작업을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넣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팬이 아닌 사람이 접속했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팬인 사람이 접속했을 때는 뭐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다음에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도 요즘 앱들이 버그가 많아가지고 확인하는 게 막 지금 두렵네요. 자, 여기 좀 전에 설치했던 거죠? 자, 저는 지금 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텍스트를 넣었었죠? 팬인 사람이 접속했을 때는 이벤트 응모창이 나오게. 만약에 여기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한번 팬이 좋아요를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팬이 아닌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로 이제 바뀌었죠. 요 간단한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미지 작업만 해주시고 상품만 설정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새로 버튼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이벤트 화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해주신 다음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 페이지는 10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설치했는데 이게 맨 밑에 와 있잖아요. 자기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로 접속했을 때 이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 설정 관리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 앱에 대한 환경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있는 이미지들을요. 요 지금 손 모양 지금 바뀌었죠, 이제 제목이. 그리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어플을 자리로 보내고 싶으시다면 요거를 클릭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내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 이미지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 진행이 전혀 뭐 회의 운영하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훨씬 중요하죠.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벤트 위주로 하다가 다양한 기술을 이제 섞어서 또 인터랙티브 광고, 동영상 광고 기법을 많이 사용하다가 요새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벤트 추세가 이제 오프라인과 이제 결합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재밌는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자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덴마크에 있는 초콜릿 회사에서 진행한 이벤트예요. 근데 이 초콜릿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페이스북 친구한테 친절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초콜릿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의 자손을 끝까지 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한 다음에 그 사실을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한테 공표를 하면 초콜릿을 줘요. 저렇게 붙어 있는 건데 가격이 어떤 친절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난 그 사람한테 이런 친절한 행동을 할 거다. 그러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선행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초콜릿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페이스북 페이지만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 컨텐츠들하고 같이 매칭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이벤트 시간을 여기서 잠깐 마무리 짓고요. 이런 관련된 또 좋은 동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잠깐 시청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셨죠? 도미노가 다 잘했고요. 다 잘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고객의 참여를 유도를 잘해요. 실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전해드릴 건데요. 고객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말 헛된 메아리일 수 있어요. 고객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정말 따끈한 이벤트예요. 지난달 겁니다. 지난달. Pizza is a social thing. Some say it's the world's most social food. That's why we've created the world's first social pizza. Over 7 days, we'll let our Facebook community create it. Each day you decide on things like crust, sauce, and topping. The most popular choice is added to the pizza. And when that week is over, it's time to decide on the name. Let your taste be a part of the creation for the 19th of March. And try it yourself and it's on the menu. Created by you, for you.
그야말로 소셜 피자죠. 다 알아들었잖아요. 모른 체 하세요. 토핑이나 뭐 이런 그 치즈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고른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된 그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죠. 모르면 고객한테 물어보면 돼요. 할 말이 없대요. 뭐 증권사에서 컨설팅 진행하던 사례인데요. 또 있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D로 시작해요. 고객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내 글에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글이 없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회사가 작년에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인터넷 소통협회에 상 받은 회사예요. 재밌죠? 지금 좀 힘들 시간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하루에 운영자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그걸 본대요. 좋아요 몇 개, 댓글 100.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의 측정이 뭐 엣지랭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가 엣지랭크는 떨어진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엣지랭크는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의 관계도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호응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좋아요 댓글이 몇 개냐. 좋아요보다 댓글이 더 점수가 많을 거고요. 더 좋은 거는 담벼락 가는 겁니다. 그게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최신성. 이틀 전 거보다는 오늘 게 더 점수가 높겠죠. 이게 묘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단수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축구 보고도 모를 겁니다. 그걸 안다면 또 사람들이 계산해서 뭔가 또 액션을 하겠죠. 다만 그 관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페이지 이렇게 쭉 보고 체크해서 딱 체크해보면 실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발 그거 자체를 고객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 증권사에서 자기들만이 정보를 줘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들 모니터나 박스넷 이런 데서 다 정보 받잖아요,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거기서 안 줘도 우리는 충분히 넘쳐요. 근데 시황마다 이렇게 막 보내요. 고객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네 얘기를 좀 해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대화한다는 게 꼭 날씨 얘기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포스팅을 하루에 몇 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페이지 운영자 포스팅 하루에 몇 개 하는 게 손을 잘 보면 힌트가 좀 나오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 아세요? 그게 목요일에 가장 반응이 높고 이 날짜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트래픽 조사에 나온다. 아침 7시에서 8시가 좀 좋아요. 뭐 할 때? 출퇴근 하면서 지하철 하면서 하는 거죠. 예전에 국까지 이 그림에서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가 나오냐면 조금 바쁜 미팅 끝난 11시 정도 같은 게 있고요. 점심 먹고 난 뒤에 1시 반에서 2시 요 근처도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5시 정도에 많이 나오고요. 밤 10시 정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여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내가 주구장창 들어올린다고 해서 그게 영향력 미치냐? 안 미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진짜 미친 짓이에요. 내가 말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스트림 뉴스피드에서 사라지는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까지는 나도 좀 참아야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시도 때도 없이 그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4번, 5번이에요. 근데 루틴함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안 해드릴게요. 저는 커뮤니티 이런 활동할 때부터 그랬는데요. 2005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한 7년 정도 되겠네요. 저는 화요일만 되면 매직 튜즈데이라는 인사를 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제가 아침마다, 화요일 아침마다 매주 매직 튜즈데이 이게 인사말이에요. 굿모닝하고 똑같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서운한데요? 그게 제가 안 해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 좀 느낍니다.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인격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 이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이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빠뜨려요. 그리고 뭐 하다가 뭐 내가 그만둘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뭘 하더라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얘기는 달라진다. 의무와 의미는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미를 좀 찾길 바랍니다. 재미만 있으면 의미를 찾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타임라인과 오픈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미와 의미는 한 끗 차이인데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일단.